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결혼을 하면서도 또한 분에 넘치는 것을 하나 받았습니다. 싫다 거절할 생각도 없었고 그땐 나의 부모이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랑의 힘이 발동을 하셨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주신다는 것은 매우 큰 경제적인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랐네요. 그저 기분 좋아 덥석 받았고 결국 그 아파트로 인해 저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 아파트를 사주신 거다. 만일 네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너의 부모님이 사주신 건 맞지만 정황상 이건 우리 둘에게 사주신 거나 다름없다. 그런데 너의 마음대로 아파트를 내놓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무작정 나가라고 통보를 하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다라고 잘도 짓거려 대더라고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없이도 결혼할 수 있었고 구매까진 아니어도 전세 정도는 구할 능력이 되었었다. 그런데 너의 명의 아파트가 생긴 것은 결혼이라는 큰 이벤트가 생겨서였기 때문이지 않느냐. 너 혼자 결혼을 하냐? 나랑 같이 하는 것이면 이건 나와 너의 소유이지 너만의 소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아무리 내 명의라고 해도 의논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쩌면 무례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따져볼 때 결혼 생활의 문제는 서로의 신념과 가치관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남편과의 진솔한 대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했는데 그걸 묵살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라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말도 참 웃기네요. 나의 명이면 나의 명이지 마치 자신의 지분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꼴을 보면요.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다면 제가 이 아파트의 주인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코너에 몰리다 보니 저는 시덥잖은 소리를 다 하고 저는 저런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네요. 정말 결혼하면 연애 땐 그렇게 잘 맞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정반대의 사람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다들 그러시진 않겠지만 저의 경우엔 그랬거든요. 문제의 발단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지방에 사십니다. 시누이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지방에 사시니까 결혼하고 나서 자주 찾아뵙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매주 내려오기를 바라셨었고 만일 남편이 일이 있으면 저라도 내려오기를 바라셨었어요. 둘 다 일을 하는 입장인데 시어머니의 말이 참 그랬습니다. 남편은 일하느라 힘드니까 그냥 두고 너라도 내려와서 반찬 가지고 가라는 그 말이요. 저도 몇 시간 운전해서 시어머니 댁에 가면 피곤한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제가 남편에게 잘해도 한 소리 하셨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한 소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코를 내시는 건지 시샘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매사 그런 식이셨죠. 반찬 가지러 내려오라는 말에 제가 음식을 좀 하는 편이니 제가 해서 먹으면 된다. 제가 한 음식 남편이 아주 잘 먹는다. 결혼하기 전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땄고 친정엄마가 음식을 워낙에 잘하셔서 저 또한 친정엄마의 유전을 이어받았다. 그러니 저희 반찬 만드시느라 애쓰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뭐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음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지간한 건 다 만들 줄 알고 그리고 연애 때부터 남편은 제 음식을 좋아하긴 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음식 솜씨 좋은 여자는 소방 맞지 않는다고 하던데 요즘 여자 같지 않게 음식을 잘해 놀랍다 라는 말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음식들은 시어머니가 하신 것보다 제가 한 것이 훨씬 더 맛있다라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남편 굶기는 거 아니고 잘해서 먹고 저 또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굳이 시어머니가 반찬 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꼭 반찬 만들었으니 가져가라고 저를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죠. 신혼이니까 다 좋아하는 거야. 똥을 묻혀놔봐라. 그래도 맛있다고 먹을걸. 신혼 때라도 좋아야지. 어차피 그 좋은 시절 평생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 아들은 30년 넘게 내 음식 먹었어. 아프다가도 내가 장아찌 먹으면 벌떡 일어나던 애라고. 군소리 말고 반찬 가지러 내려와.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거 다 버리냐? 아니면 개새끼라도 줘야 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극단적인 분이셨고 얼굴을 비췄는데도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냐, 왜 이렇게 자주 오질 않느냐, 그래서 서운하다 라는 말씀을 달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네요. 저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어 시어머니 댁에 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반찬만 덩그러니 가져오면 뭐하니 나름 곰살맞게 굴면서 남편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언젠가 너무 웃긴 일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글쎄 자다가 막 웃는 거예요. 뭐가 저리 좋아서 웃나 했더니 그게 잠꼬대였더라고요. 잠꼬대한 사람 실제로 처음 봤었고 히히 하면서 웃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 그걸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나랑 살 때는 한 번도 잠꼬대를 한 적이 없는데 애가 왜 갑자기 잠꼬대를 하지? 너는 그걸 또 생각 없이 귀엽다고 말을 하는 거니?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중압감에 시달리나 보다. 그러니 그렇게 잠꼬대를 하지. 한약 한 재 먹여라. 네 남편 기상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 자네도 저런 식으로 대꾸가 날아오고 잘못하는 부분 있으면 무슨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고 남편과 제가 말이 달라져도 모든 게 다 제 탓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있었는데 기차 타고 오시는 거 힘드실 테니 우리가 내려가서 모시고 오자라고 계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내려가게 생겼는데 그걸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드렸나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세 드신 시어머니 기차 타시는 건 아니 듯해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저라도 내려가겠다 말씀을 드렸죠. 순전히 시어머니를 배려한 거였고 좋은 마음에서 그리 한 건데 시어머니 잔뜩 화가 나서는 제게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중간에서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우리 아들이 갑자기 나와 한 약속을 취소하냐? 네가 가운데서 분탕질한 거지. 우리 아들이 나 보러 내려오는 거 싫어서 네가 가지 말라고 한 거지. 내가 우리 아들 엄마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일 있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너 그럼 못 쓴다? 어디서 시어머니랑 아들 사이 이간질을 하려고 들어? 저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호구죠. 저도 사람인데 저런 식으로 꼬아듣고 저를 오해하면 저도 마음 멀어지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런가 봐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보가 잔뜩 꼬여서는 며느리가 믿기만 보이는, 그래서 항상 반대 의견으로 저를 모함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듣기 싫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데 듣기 거북하고 마음이 편치 않다고요. 어머니 왜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남의 기분 나쁘게 하면 어머니 기분이 좋아지냐고요. 정말 모를 뿐이네. 불편해요. 그리고 거북해요. 어머니 그런 말투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든다고요. 시어머니 입에서 좋은 말 나왔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상냥하게 하고 시어머니 잘 따르는 며느리처럼 굴었던 게 다 연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시어머니 뒤통수를 한 대 치는 거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시어머니 뒤통수 치고 저런 말 들었으면 억울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평생 저런 말투로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 볼 자신 없었고 만나면 기분만 나빠지니까 저도 슬금슬금 발 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달이 벌어진 거죠. 저는 시어머니와의 일 남편에게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하나 다 말을 하다 보면 제 편을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대신 그 동안의 제 행동과 시어머니에게 마음 접고 나서의 행동 다를 테니 그때마다 핑계를 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함구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발설하신 듯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런 사달이 난 거겠죠. 시어머니 어느 날 저희 집에 올라오셨습니다. 잠시 서울에 일이 있어 들르셨다고 제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나도 가실 생각을 안 하시더군요. 불편했고 시어머니의 말투 듣는 게 너무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죠. 어머니 언제 내려가시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곧 내려가실 거다라는 말만 하고는 더 이상 저와 대화를 이어나가질 않은 겁니다. 아차 싶었어요. 뭔가 오해가 단단히 쌓였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남편과 대화를 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떡하니 버티고 계시니 부부간 대화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제 내려가실 거냐고요.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게 너무 불편하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곳에 계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셔라. 일상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 하니 제게 지팡이를 휘두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등산용 스틱 아시죠? 집에서 그 스틱을 사용하셨는데 제가 언제 가시냐 물어봤다고 그걸 제게 휘두르신 거였어요. 말도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도 있는 분이셨던 거죠. 그날 일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일방적으로 지팡이를 휘둘렸으면서 제가 시어머니를 으르고 협박해서 방어차 그리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저란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패는 짓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저를 몰아붙이는데 아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울고만 있고 남편은 어떻게 제게 시어머니를 겁박할 수 있냐고 하고 그리고 난데없이 나타난 시누이 또한 제게 못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엄마는 단지 언니랑 친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친해지고 싶어서 원래 말 없는 분이지만 언니한테 이런저런 말도 한 거고 그리고 자주 내려오라고 한 거라고요. 왜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더니 뒤에 웬 늙은 여자가 떡하니 서서 친해지자니까 끔찍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오빠도 모두 언니 눈치 보면서 쉬쉬하며 합가한 거예요? 정말 웃긴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서 돈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성은 완전 개차반이네. 이래서 요즘 며느리 것들은 안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아예 올라온 거였어요. 내려갈 마음이 없었던 거죠. 저 몰래 남편과 둘이서 합가를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야말로 뒤통수 제대로 쳐맞은 거였죠. 합가 라고 제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니까 나중에 말을 하려고 했다 하더군요. 남편 새끼란 놈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큰 실수했으니 네가 사죄할 뜻이 있다면 합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 입장 아니라는 것 좀은 알지 않겠냐고 거들먹 대더군요. 아, 스팀이 팍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았고 지금 뭐 사람 둘러싸고 패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상황인지 감이 오질 않더군요. 아주 작은 씨앗이 제대로 불씨가 돼서 화르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이 마치 라이터가 되는 것 같았죠. 아주 그냥 시팔 말하는 꼰새들은 유치찬란하고 다들 정신머리도 나가서 정신창난되고 그리고 개차반 인성과 마인드에 휘황찬란한 소리 짓거리고 있네. 내가 합가를 왜 해? 미치지 않고서 지금 다들 제대로 노망났는데 내가 왜 합가라냐고. 그리고는 저는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으니 이 인간들이 있는 그 집 재수 없어서 치워버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 집 결혼 전에 받은 것이고 엄연히 제 재산입니다. 제 거라고요. 저는 바로 부동산에 집 내놓는다고 했어요. 앞에서 통화를 들은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뭐하냐 하는 거길래 너는 말 안 하고 네 엄마 데리고 왔지만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니들 앞에서 집 내놓은 거야. 니들이 이 집 밟고 있어서 재수 없어졌거든? 왜 문제 있니?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세 명을 몰아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사람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혼했죠. 상처만 안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사 너무 몰랐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이혼 과정 중에 남편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더군요. 아휴 그냥 대가리를.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일 듣게 되었다고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새빨간 거짓말 하길래 이미 우리 사이는 텄다고 했네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이 되었고요. 가끔은 슬프기도 하고요. 가끔은 통쾌하기도 해요. 뭐가 통쾌하냐고요? 그 사달이 일어난 날 제가 그 세 명을 몰아서 밖으로 내쫓을 때 남편의 머리를 잡았었는데 나중에 보니 제 손이 한 움큼의 머리카락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사람 탈모 치료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간 그 탈모 치료에 돈 앵간히 썼었는데 한 번에 머리 잡힘으로 몇 천만 원 그냥 날아가 버렸거든요. 뭐 그걸로라도 위안을 삼아야겠죠. 어찌되었든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니 그냥 모두 다 니들 탓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제 탓 아닙니다. 다 그들 탓 맞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